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뭐 강보합, 뭐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마감을 좀 해주면서 사실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기존 뭐 엔비디아 어닝 나오면 항상 이제 장마감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오늘도 한 6%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뭐 선반영을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좀 기대감으로 갭이 좀 떴다가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고, 뭐 전력 설비 쪽은 오히려 살짝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좀 기대치에 굉장히 좀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한번 살펴보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한 또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EPS는 추정치가 5.65였는데 6.12, 매출도 247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260억 달러. 데이터 센터 쪽도 상향, 매출 총이익도 상승. 거기다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280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정말 모든 게 완벽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호재까지 발표를 했어요. 원래도 엔비디아 이제 뭐 주식 분할 한번 할 때 안 됐나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 어닝을 이제 발표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에도 젠순왕 CEO가 인터뷰에서 주식 분할에 대한 질문이 갔었을 때 그냥 조금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넘겨서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약간 서프라이즈로 발표하려고 일부러 좀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됐건 10대 1로 주식 분할하는 것까지 발표를 하면서 6월 7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1000달러 찍었는데 이제 뭐 이제 100달러 선에서 이제 뭐 거래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정말 뭐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1000달러를 이제 뭐 시간에서 현재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 6.5%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1000달러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1000달러를 맞고 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실망 매물보다는 돌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미국 증시는 좋잖아요. 우리 증시만 안 좋은 거지 뭐 글로벌 증시는 워낙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본장에서 1000달러를 돌파하고 실망 매물 나오지 않고 1000달러를 이제 종가상 마감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차트가 또 너무 예쁘게 흘러가요. 저도 저희 뭐 이제 정회원방이나 멤버십방이나 스터디방에서도 엔비디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쌍봉 맞고 떨어졌던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를 여기서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까지 딱 갖다 놨다. 이건 누가 봐도 수렴의 형태로 나와줬고요. 거기다가 의미 있는 가격대인 1000달러라는 게 여기 고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쌍봉 맞고 떨어졌던 존고점을 매물소화하면서 가져다 놨는데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와 1000달러라는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돌파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저도 계속 이제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미국 증시는 계속 맞추잖아요. 미국 증시는 뭐 계속 맞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장이 안 가서 문제인 거죠. 아무튼 다시 좀 돌아와서 엔비디아의 최근 뭐 매출 상승세는 역시나 뭐 이제 당연히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볼 부분은 오토모티브 쪽에서도 뭐 괜찮은 성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좀 고만고만했던 것 같고, 아무튼 시장이 오늘까지 좀 뭔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누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코스피는 이제 21선 요렇게 좀 그래도 안착해주는 모양이고, 요날 이제 갭 두고 지독하게도 밀었죠. 지독하게도 밀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좀 상승 마감을 좀 잘 하게 되면 뭐 갭 띄우고 밀리거나 그러지 않고 좀 상승 마감을 잘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내일은 우리 증시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는 그림보다는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솟는 그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물론 오늘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은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금리 가지고 뭐 아무리 올해 인하 안 한다 한들 뭐 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금리보다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금리라는 악재를 소멸시켜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쭉쭉 가다가 정말 시장이 뭔가 광기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주가가 너무나도 이제는 높다라는 시점에서 AI 약간 이제 뭐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라도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할 때, 요 두 가지가 시장에 뭐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사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사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테마군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섹터 쪽에서는 뭐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는 쪽이 뭐 그렇게 좀 없죠. 그래서 제가 요때가 이제 5월 7일 한 2주 전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테마는 아마도 꽤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력 설비 쪽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력 설비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테마의 순환매가 어느 쪽에서 좀 돌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잡고 이날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고 저는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쪽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뭐 전력 설비 쪽, 뭐 구리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에너지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2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이때 당시 제가 원전을 좀 좋게 봤던 이유는 혹시 데이터 센터 재료가 쓰이지 않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 뭐 기대감도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원전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원전주들 정말 많이 올랐죠. 2주 전에 제가 원전주들 2주 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전부터 원전이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 좀 많이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뭐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죠. 보성 파워텍도 많이 올라왔고 저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도 흐름이 참 좋아가지고 우진엔텍을 저도 뭐 이때부터 좀 보고 있었고 저희 뭐 멤버십 방에서도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요. 오늘 뭔가 분위기가 아무리 봐도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좀 매도를 일단은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술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아주 그렇게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면서까지 올라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이. 다만 원전이 아닌 최근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얘도 이제 SK 이터닉스가 5월 14일 날 상한가 가면서 올라올 때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되게 좀 새로운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줬다. 요거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고요. SK 이터닉스랑 이때 당시 한선 엔지니어링 좋아 보인다라고 멘트 여러 번 드렸었죠.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 이후에도 보통 바닥에서 한 번 정도 뽑고 준비해놓고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거기다가 뭐 최근에 이제 수소 쪽도 바닥권에서 얘네도 이제 원체 오래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수소 쪽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오늘 뜬금없이 좀 올라왔죠. 원래는 뭐 이제 SDM만 뭐 이렇게 좀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정말 오랫동안 바닥끼고 있었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뭐 이제 태양광이나 뭐 수소 요쪽은 뭔가 흐름이 엄청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전력 설비 얘네들만큼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한다. 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뭐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 설비 쪽은 일단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죠.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멘트 드렸고, 엔비디아 실발이 잘 나와서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면 아마도 그 정도 포인트에서 재차 뭐 반등 혹은 그러니까 뭐 최소한 쌍봉은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3파 시장 대장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보다는 저는 최소한 쌍봉 아니면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전력 설비 쪽은 눌림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멘트 드렸었습니다. 오늘 뭐 이제 반등 없이 하락이 나온 종목도 있고요. 오전에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된 종목도 있어요. 일단은 재룡전기에 오늘 이렇게 힘있게 양봉으로 말아주는 모습도 꽤 좋죠. 대원전선도 21선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재룡전기, 가온전선도 뽑고 요렇게 이제 눌렸다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들은 뭐 체크해 볼 필요 있겠죠. 요런 친구들은 사실 뭐 이제 테마적인 뭐 성격보다는 추세를 가지고 쭉쭉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으면서 가는 애들이라서, 최근에 뭐 LS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나 이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오늘도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뭐 전고점을 갖다 놓는 모습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은 아마도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이제 이미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미증시가 급등할 때 뚫고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조금 이제 공략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죠. 차트의 어떤 자리 자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어서.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시세 난 걸로만 따지면 한미반도체도 물론 당연히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하나, 이 기업의 어떤 뭐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제가 본 증권사 하우스에서 내는 리포트에는 목표가 22만 원 제시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서 미국의 엔비디아랑 가장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가 아닌가.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뭐 엔비디아가 커플링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을지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내일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또다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정말 진짜 뭐 한 2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면 정말 여기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여기는 K증시야 국장이야 하면서 삼봉 맞고 이렇게 이제 뭐 하락해버릴지 내일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뭐 본장에서 몇 프로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본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못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도 미국장이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1월에서 한 3월까지 반도체 랠리가 나온 다음에 4월, 5월 이렇게 이제 거의 2달여간을 쉬었잖아요. 한미랑 뭐 이스페타시스 정도를 제외하면. 근데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한 번 정도는 세게 좀 수급이 들어와야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지수적으로도 내일 하락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도 지금 여기 이렇게 추세의 저점을 그래도 계속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추세의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뭔가 좀 지치게 하는 흐름이었죠. 와, 이렇게 오늘도 안 간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항상 바닥 잡을 때 보면은 야, 정말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진짜 극에 달하는 순간까지 밀고 힘들게 롤링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뭐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정말 특히 코스닥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내일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쪽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의 흐름을 보면은 뭐 2차 전지는 조금 뭐 기대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분위기는 한미 반도체가 물론 이제 이 스페타시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조금 적죠. 안 그래도 명실상부 현재로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뚫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 차트랑요, 한미 반도체 차트랑 진짜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뭐 엔비디아 꽁무니라도 좀 쫓아가고 있는 게 국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아닌가. 거의 똑같죠. 거의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한미 반도체 제가 동생인데 일단 엔비디아 먼저 가야 저도 갈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건지 오늘의 이제 상승이 못 나왔던 부분이 아무튼 내일 아무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살아나야 데이터 센터랑 그래도 같이 주도 섹터 역할을 하면서 좀 시속 게임 하던 강했던 테마인 유리기판이나 이런 테마도 좀 살아날 수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인트로에다가 말씀드리니까 뭐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또 간혹가다 문의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인트로를 거의 보지 않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고요. 이제 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뭐 종목들 매수 매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잘 수익 내는 멤버십방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는 뭐 멤버십까지 하긴 좀 그렇다. 증권사까지 옮기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 통해서 또 뭐 리딩 받아보실 수 있고요. 뭐 나는 그냥 뭐 혼자 할 건데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스터디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뭐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